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7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일 역전론의 본질은 일본의 진정한 실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한일 역전이 일어났지만 요즘에야 일본에서 논란이 뜨거운 이유를 다룬 내용인데요. 현실을 직시한 칼럼과는 달리 반응의 결은 다르군요. 심드렁한 한국과는 다르게 뜨겁게 달아오른 그들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통 끄신 구독, 좋아요. 한일 역전, 그런 기사가 많은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역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갑자기 각광받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면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건 2018년, 이미 3년 전. 또 하나 비교 대상이 한국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경제적 부진은 이미 30년 이상 지속됐다. 그 사이 일본을 앞지른 곳은 한국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이 이미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을 포함한 이들 국가가 일본을 앞질렀을 때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금 한국에 역전된 것을 마치 이 순간의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논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관건은 한일 역전을 열심히 논하는 상황이 지금 한국 측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PPP 기준 한국의 임금이 초과되었을 때는 일부 한국 언론이 이를 활발히 보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톤은 일본을 웃돌았다는 것을 자랑해 축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도된 내용은 오히려 임금 상승에 의해 산업의 생산 코스트가 상승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그 논의조차 찾기 어렵다. 그리고 당연시되고 있다. 한일 역전 시점이 지금이 아닌 이상 한국인들이 이를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별히 주목하는 후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과 한국 사이의 역전 현상을 열심히 논의할 이유는 일본 측에만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집착하는 인식이다. 싱가포르나 대만, 심지어 이탈리아, 뉴질랜드에 추월당해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한국과의 관계 역전에 크게 반응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지금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 증액을 요구할 때도 한국은 편리하게 이용된다. 스웨덴보다 복지 수준이 낮다는 수치를 보여도 반응하지 않는 정치인과 여론이 한국보다 복지 수준이 낮다며 같은 수치를 보이면 금세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브리핑 자료에는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이 GDP에 비해 얼마나 많은 군사 관계를 지출하고 있는지가 강조되어 있다. 즉 한국에는 질 수 없으니 예산을 더 내라는 것이다. 그 배경에 존재하는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한국과의 라이벌 관계를 사람들에게 강하게 의식시키고 그 결과 한국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일본이 안 될 리 없다고 쉽게 결론 짓지만 거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일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 일본인이 널리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일정한 편견이다. 과대한 자기평가를 수정할 때다. IMF가 올해 10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많은 나라가 지난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G7 가운데 가장 낮은 2.4%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경제적 위기는 예전과 약간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국제경제위기 때 안정화폐로서의 신용에서 반드시 가치를 올려온 엔화는 이번 위기에서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은 간신히 거품기의 무렵에 태어난 실제보다 크게 웃도는 성장의 꿈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실제 국제적인 위치를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인들은 21세기는 일본의 시대,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구호 아래 스스로를 둘러싼 상황을 과잉 해석하고 지나친 자화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화상을 지닌 채 잃어버린 3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 현실과 크게 괴리된 자화상의 수정을 강요받고 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은 자신을 둘러싼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자신과 이를 둘러싼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일본인에게는 아마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미래상을 그릴 수 없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비로소 진지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은 젊은이의 실업률이 40%에 달한다. 일본에 취직하려고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해 갖은 수단을 써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난민 대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1인당 GDP나 임금을 지표로 꺼내면 중국은 경제대국이 아닌 셈이다. 국가의 경제력이란 결국 국민의 인원수, 사람 수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도 3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야. 한국은 분명히 일본을 의식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대응이나 경제, 고용관계 등 출발은 의기양양해도 장기적 시점에서 보면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엉뚱하게 어딘가를 의식하며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국을 확실히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지금의 일본에서 일본은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많을까요? 좀 더 성실하게 구매력 평가의 지표를 분석 해설하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한 평가 지표보다는 한국의 인구 추이나 지금의 경제 상태를 가미하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GDP 증가율도 최근까지 개발도상국 취급을 받던 한국의 성장률이 높을 게 뻔합니다. 왜 한국을 들먹이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의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유럽 선진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모를까.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몇 번이나 파탄에 이른 한국보다 충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일본을 이겼다고 보도해 자존심을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긴축하고 또 디플레이션이 계속돼서 임금이 안 오를 뿐이다. 디플레에서는 재정 출동을 하면 될 뿐 매우 단순 명쾌하다. 디플레이션 갭이 있는데 긴축한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갈 리 없다. 돌쇠 한마디. 그들이 광분한다고 해서 계속 그래라며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겉으로 그런 척 속으로는 위기감. 그들은 진심을 숨기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